새로운 대안이 뭘까? 이게 참 이게 대안이라면 참 불쌍한 건데 제가 볼 땐 이분이 만약에 문조털레 이후에 새로운 대안이라면 친문은 진짜 이제는 거의 뭐 망조가 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원래 플랜 A 그죠? 문조털레 이후에 이제 플랜 A는 조국이었죠. 그래서 정청래를 이제 머슴을 당대표를 김어준이 만들어주면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뒤에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해서 금배지를 달고 조국이 원래는 당대표를 출마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정청래가 계속할 게 아니고 그래서 김어준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청래가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사석에서 정청래가 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연임을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정청래가 김어준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투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었다라고 봐요, 저는. 정청래가 연임을 할 계획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사실 연임을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정청래가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합당한 후에 지방선거를 이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금배지를 달면은 당대표 선거 때 조국이 출마를 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친문들로 이제 친문 일색 공천을 해서 총선에서 과반 이상 가져오겠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과반 이상 득표를 한 후에 조국을 이제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플랜 A였다. 근데 이제 플랜 A가 문조털레유 이 단어 한마디에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린 거죠.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저항을 해서 이 문조털레유에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러면서 얘네들이 스텝이 꼬였어요. 원래는 플랜 B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플랜 B라는 것 자체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A 하나만 보고 가다가 2월 달에 A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합니다. 똥볼을 차기 시작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떻게건 이번에 보궐선거 때 얘네들이 김용남 죽이기에 올인을 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때 애초에 합의 합당이 깨졌을 때 그 통합추진준비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통합추진준비위원회라는 희한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방선거 직후에 합당을 추진한다. 그래서 당대회와 당원대회와 합당을 동시에 추진한다라는 게 얘네들의 결론이었어. 그래서 이번에 조국이 금배지를 달면은 합당을 지방선거 전에 재추진을 해서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고 당원대회 때 김민석과 조국이 경쟁하는 아마 이런 구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카드는 이제 이게 플랜 B예요. 플랜 B는 이제 김경수 카드도 있는데 김경수 카드도 이제 뭐 선거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것도 뭐 대안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남은 카드가 이제는 정청래 카드밖에 없는 상황이다. 플랜 C가 남은 거죠. 플랜 C가 남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최재성 전 수석도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가 연임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해지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플랜 D로 가야 되는 참 힘듭니다. 이게 문파 생활 정말 힘들어요. 이게 자꾸 플랜 A, B, C까지 다 깨져버리니까 이제 플랜 D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플랜 C고 플랜 D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랜 D 원래 이제 또 이게 플랜 D도 아니다. 플랜 D가 원래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원호 카드가 플랜 D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정원호가 어쨌건 뭐 임종석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친문들이 다 엉겨 붙어가지고 정원호 캠프에 정원호를 이제 서울시장으로 만든 이후에 정원호를 이제 대권 주자로 한번 밀어보겠다. 뭐 이것도 이제 뭐 플랜 뭐 D-1 뭐 이 정도 된 거지.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게 다 날라갔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 정원호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샤라웃까지 해줬는데 정원호까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박주민 뭐 다 날아갔어. 뭐 남은 게 없어요. 아니 지금 뭐 광역단체장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광역단체장 중에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어 지금? 이원택? 예? 민영배? 예? 예. 없잖아요 지금. 우상호? 강원지사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없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그나마 뭐 대권주자로 뭐 좀 언급이 될 만한 게 경기지사고, 저는 그 문조털레 추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이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참 왜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그 여자 박지원이다. 이제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지사가 된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추미애 지사가 여자 박지원 아니냐 이게 노역이라고 봐요. 근데 이분이 뭐 경기지사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만한 뭐 그래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근데 경기지사를 하는 게 목표라면은 제가 추미애 지사를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그 이춘석 의원을 날려버리고 바로 법사위원장을 그 어떤 관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법사위원장을 물었잖아. 그 법사위원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경기지사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검찰개혁을 막 밀어붙이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자란 털레반들 표를 모아서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기겠다. 이게 이제 전략이었던 거지.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시작부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미애 의원을 당시에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지사 나왔잖아. 근데 경기지사가 끝이면 저도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근데 진짜는 경기지사가 아니에요. 경기지사 5년 하고 저분이 대선 출마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봐. 그런 꿈을 왜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자신의 어떤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추미애 의원의, 추미애 지사의 지금 행보를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추미애가 다음 대선 때 추미애가 대선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다음 총선 때 박지원이 목포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전 똑같은 얘기라고 봐요. 이거는 노역인 거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보다 연세가 지금 뭐 몇 살이 더 많으신 분입니까? 이런 분이 이재명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게 이걸 민주당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어제 양산을 찾아갔어요. 이거는 뭐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자, 이걸 뭐 쇼츠 영상으로 당당하게 올려놨더라고. 자, 이거 잠깐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뭐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가지고 뭐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선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당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문재인을 찾아갔고, 그거는 이제 뭐 의례적인 어떤 목적인 거고요. 정치적인 핵심적 목적은 뭐냐? 당내 통합을 위해서, 당내 통합을 왜 추미애가 앞장서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통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문제털레유가 통합을 국민 대통합과 같은 일반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의 다른 말 아닙니까? 당내 통합에 추미애가 앞장선다는 건 조국당과의 합당에 앞장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혜태님, 문재인 때 조국이 한동훈을 3차장까지 전폭 발령냈는데 한동훈 플랜 D? 플랜 뭐 한 2쯤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조털레유
구하기에 추미애가 앞장서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 뜻인 거예요, 이게. 저게 무슨 장면이냐? 제가 그럼 아까 말씀드린 플랜 D가 된 게 아니냐, 이게 추미애가. 지금 친문들이 문조털레유가 내세울 카드가 없어요, 지금. 플랜 D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닌가 봐. 뭐 추미애로 확정됐다가 아니라 지금 아까 정청래는 이제 거의 뭐 나가리 분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뭐 지들 스스로도 자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돼요, 이 뻐꾸기들이. 뻐꾸기 정치라고 그러잖아. 제가 친문 뻐꾸기 정치라고. 알 깔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디다 알을 까야 되는데 알 깔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 추미애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추미애를 플랜 D를 만들겠다. 그 과연 될까요? 저는 오히려 가련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련한 거지 뭐예요, 저게. 지금 정계 뭐 경기지사를 끝으로 뭐 정치를 그만 두셔야 될 분을 앞장서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그 크게 연배 차이도 없는 분한테 문씨 집안을 상속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 상속자가 없어서 씨가 말라가지고 상속자의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야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여동생한테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잖아.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한심한 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뭐, 자기들끼리 그건 뭐, 본인들 생각이니까, 그거를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추미애를 뭐, 플랜 D로 하건, 플랜 B로 하건, 뭐, 플랜 Z로 하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뭐, 열심히 해봐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뭐, 추미애도 저러다가 김동연 꼴 나고 정치적 생명 끝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과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문바에 앞장서는 문조털레유 살리기에 앞장서는 이런 역할을 추미애 지사가 하면은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추미애의 마지막 선거가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친문 세력들은 진짜 양심의 털이 난 건지 아니면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식밖에 제가 괴랄한 재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랄한. 추미애를 날린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니에요. 그리고 또 추미애가 그 법무부 장관 그만둔 다음에 문재인을 여러 차례 저격을 했잖아. 그런데 그런 과거지사를 진짜 이분들이 대인배들이어서 그러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있고 또다시 하나가 됐어요. 진짜 대통합의 무슨 화신들 같아. 과거에 추미애하고 문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영상 몇 개를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겨울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얼렸던 추윤 갈등 기억하십니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에 달했었죠. 추윤 갈등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까지 드러내며 자신의 퇴임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내년 4월엔 총선이 있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퇴임 과정을 언급합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였습니다. 추 전 장관은 애둘러 불편했던 심기도 내비쳤습니다. 저를 먼저 물러나게 하면은 네. 시그널이 뭐예요? 검찰총장이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추 전 장관은 최근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는 말로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직격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뭔가를 해야겠다며 민주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추 전 장관에게 있다는 시각이 여전해 민주당에서의 출마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게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총선 전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문재인이 이제 추미애를
사퇴시켰다. 이런 이제 폭로를 해서 뭐 당시에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하고 우리가 손절을 한 줄 알았죠. 저도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손절을 하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추미애 의원이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개혁에 앞장서겠다, 민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 촛불 집회 열심히 나갔잖아. 추미애 의원이 할 거 없을 때. 그러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만행위였던 거예요. 기만행위. 그래서 마치 친명인 것처럼 코스프레 해가지고 하남에 공천받고 대통령 되시자마자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고 자기 정치질 시작해가지고 법사위원장 맡아가지고 이재명 정부 발목 잡고 경기지사 대통령께서 한준호 의원 돕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잖아요. 한준호 앞길 막아놓고 이제는 문재인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뭐 통합을 위해서 앞장을 쓴다고? 친문의 지금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 참 이거 보세요. 문재인이 또 인터뷰에서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초네요. 작년 초. 작년 초에 있었던 작년 2월쯤에 있었던 인터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가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 인터뷰 함께 보시죠. 계엄 이전에도 뭐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구나라는 그 자괴감 그런 게 아주 크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좀 국민들 한테 참 송구스러웠고요. 거기다가 이번 이제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이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좀 잠을 자기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이에요. 이제 그 시작이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그 검찰총장 발탁이 이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지 않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역풍을 안고 그 바람에 이제 윤석열 또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어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끝이 아니라 더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지난번 대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윤석열 어쨌든 후보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말하자면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정말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 뭐 비전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어요. 말하자면 우리 쪽 후보가 뭐 이런 비전이나 정책 능력 또는 뭐 대통령으로서 뭐 이런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서로 경쟁하는 그런 이제 선거로 갔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역대 정선과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말하자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서 마치 비호감 경쟁인 양 그렇게 이제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이제 그 프레임에서
결국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폐인이 되고 말았죠. 어쨌든 그렇게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맞아 뭐 후회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네, 여기까지 문재인의 인터뷰를 함께 보셨습니다. 예, 조연아님, 자신들이 처분한 조국과 추미애를 다시 설득할 만한 모사꾼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뭐 이건 다 익히 아시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징계 과정이 엉성해가지고 윤석열을 키워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유가. 징계 과정이 엉성해서 윤석열을 키워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추미애가 엉성하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키워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지사가 너무나 한심한 게 이거예요. 윤석열이 예? 문재인이 작년 2월 달에 그러니까 그 계엄 사태 직후에 탄핵 직전에 했던 인터뷰예요, 저게. 근데 작년까지도 문재인은 자신은 책임이 없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직을 엉성하게 한 바람에 윤석열을 키워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 가서 붙어요? 진짜 추미애 장관은 배알도 없습니까? 추미애 지사는? 뭐 제가 정치의 본성이 배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어떤 무슨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문재인이 본인한테 윤석열 탄생에 책임이 있다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추미애의 엉성한 일처리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또 붙어? 그리고, 아니, 본인 입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이 윤석열을 자를 줄 알았더니 자기를 불러다가 자기를 잘랐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무슨 책까지 쓴 분이 이제 다시 문재인한테 가서 붙는 게 이게 비유가 제가 좀 심한 표현이 나올 뻔했어요. 이게 지금 아무한테나 가서 다 붙냐고. 아무한테나 가서 다리 벌리냐고. 아무리 참 정치인들이 욕심이 많다고 해도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하죠. 비호감 경쟁으로 가는 바람에 졌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호감이었기 때문에 윤석열보다 비호감이었으니까 졌다란 얘기 아니에요. 말은 그럴싸하게 이게 정책 경쟁, 능력 경쟁으로 실력 경쟁으로 갔으면은 우리 후보가 출중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치켜 세워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비호감 경쟁으로 갔기 때문에 졌다. 그럼 비호감 경쟁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윤석열한테 진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즉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 비호감이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만 하지 모든 책임을 딴 사람한테 다 문재인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가 엉성해서 졌다. 추미애가 엉성해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이 비호감이어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하나가 남아있죠, 그죠? 그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건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에. 자, 첫 번째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검찰총장을 어쨌건 임명한 건 문재인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남 탓을 합니다. 조국 수석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그때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 그게 이제 그것은 명백히 조국 수석이 주도해 왔던 검찰 개혁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더 이제 또 강도 높게 행해질 검찰 개혁에 대한 이른바 보복이고 발목 잡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들은 이른바 풍비박산이 났죠.
그 사실 참 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예요. 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마담 조국 수석이 편히 그 대준 셈인데, 이제 거꾸로 그 저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이제 그 일을 겪었으니 참으로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수사에 들어가면서 아,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 좀 후회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 윤석열 그 총장이 아무리 조국 그 수석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른바 사모펀드가 그게 사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는 다 무죄잖아요. 전혀 그냥 뭐 무슨 표정장이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것으로 틀어서 가족들을 다 그렇게 만든 거죠. 자, 뭐 결국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 조국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문재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국이 윤석열을 강하게 밀어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고, 윤석열을 키워준 거는 추미애의 엉성한 일처리가 키워준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만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호감이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능, 무책임, 무식. 참 창피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유시민들하고 지금 털레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위에 노무현 대통령을 쌓고, 노무현 대통령 위에 문재인을 쌓고, 그 위에 이재명을 쌓고, 마지막으로 조국을 쌓아서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위에 쌓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그런 만한 인물입니까? 지금 저 태도만 봐도 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시점에 저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저게 진짜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진짜 털레반들이 뭐 문재인한테 뭘 받아먹어서 저러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고도 아니면 못 본 것인지 저는 이거 파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 진짜 창피하다, 부끄럽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유시민이 문재인을 노무현과 김대중의 반열에 또 이재명의 반열에 같이 놓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민주당 대통령이었으니까 우리가 옹호하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잘했을 때 존경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저는 조국도 웃기고 문재인이야 뭐 인성이 뭐 인성 파탄자 저 정도면 인성 파탄자라고 봐야죠, 그죠?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성 파탄자라는 건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도대체 조국과 추미애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재인 덕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윤석열한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조국이 또 문재인한테 붙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헛꿈을 꾸고 있는 그래서 제가 조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질이 아닙니까 이거? 어디가 모자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 아무리 뭐 본인이 정치에 대한 욕심이 크다고 그래도 원수랑 손을 잡고 정치를 하는 게 이게 뭐 대통합입니까? 추미애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수잖아요, 원수. 본인이 문재인 덕에 그야말로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는데
무슨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권력을 더 누리고 싶어서 문재인하고 붙어가지고, 그것도 플랜 D야. 예? 플랜 A면 모르겠습니다. 예? 플랜 A나 B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나이 70에 플랜 D가 돼가지고 문씨 집안 상속받는 게, 예?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조지리에 이어서 이거는 추지리가 나온 거라고 봐요. 에마리오님, 민주당사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사진 중에 문재인 사진은 내려져야 합니다. 이게 뭐 조국하고 추미애하고 50보 100보지. 어디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 자기들 뒤통수를 친 사람, 자기 등에 칼을 꽂은 사람하고 손을 잡고 문씨 집안 상속받아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걸 지금 친문들이랑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꿈을 꾼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건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는 저는 그런 수준 상황이다라고 봐요. 지금 친문은 지금 내리막이에요. 이번에 아니 조지리는 그렇다 칩시다. 예? 김어준이 있고 뭐 정청래가 있고 하니 유시민이 있고 걔네들이 힘 셀 때 문씨 집안 상속받아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주윤님, 문재인 다른 인터뷰에는 추미애를 자른 이유에 대한 답변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미애를 도전자로 봤다라는 얘기죠.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리고 지금 조국이 3등으로 나락으로 가고 정청래가 지금 그 완전히 나락으로 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에 지금 친문들하고 손잡으면 본인이 아니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문씨 친문들하고 손잡으면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김동연이 저렇게 나락으로 가고 지금 나락으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문씨 집안하고 손잡아가지고 문씨 지금 완전히 문밀 필패 털밀 필패 아닙니까? 문재인이나 김어준이랑 손잡으면은 다 나락 가는 게 하나의 공식처럼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걸 다 지켜본 거잖아요, 온 국민이. 그래서 이제 친문 패족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망한 집안을 상속받겠다고 웃겨 죽겠어. 저거는 부채를 상속받는 거죠. 재산이 없어요. 예? 추미애 지사님, 문씨 집안 이미 거덜나가지고 재산이 없어, 재산이. 그 부채밖에 없어. 가서 그 빚 더 안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건 조지리보다 더 모질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예? 이거 추질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